정윤 씨, 내가 나서지 말라고 한 거 못 들었어? 고졸 인턴 주제. 왜 자꾸 끼어들어서 일을 망치냐고. 나 이거 그냥 안 넘길 테니까 그리 알아. 네, 아버지. 아니, 회장님. 안녕하세요. 선아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 되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소통하면서 채널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회사의 사무실. 겉으로는 공평한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깨끗한 유리벽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학벌, 집안, 그리고 인맥이라는 견고한 성등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볼 이야기는 그 성벽 안에 던져진 한 여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름 한정윤. 그녀는 오늘 고졸 특별채용 일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내 최대 기업 태성그룹의 신장부인 기획본부로 첫 출근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줄까요? 아니면 그들이 정해놓은 성 밖으로 밀어낼까요? 소리 없이 잔인한 오피스 서바이벌, 그 첫 번째 장을 엽니다. 오전 8시 50분. 정윤은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기획본부 사무실 앞에 섭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로 긴장감이 감돌죠. 그때 팀의 실세인 김 차장이 커피잔을 들고 다가옵니다. 정윤 씨,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된 고졸 인턴 맞죠? 반갑습니다. 내가 이 팀 살림을 맡고 있는 김석진 차장이에요. 이쪽으로 와요. 팀원들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네, 차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김 차장은 정윤을 데리고 사무실 중앙으로 향합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정윤에게 꽂힙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이방인을 보는 듯한 묘한 이질감이 서려 있습니다. 자, 다들 주목해 봅시다. 이번에 우리 회사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새로 뽑은 열린 채용 인턴 한정윤 씨예요. 대학 생활 대신 일찍 사회에 발을 들인 친구니까 다들 좀 너그럽게 도와줘요. 알겠죠? 반갑습니다. 정윤이라고 했죠? 고졸 전형이라 신기하네요. 저는 박현우 대리입니다. 정윤 씨, 저기 구석에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박 대리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윤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팀원들은 형식적인 미소로 화답한 뒤 다시 각자의 모니터 속으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누구 하나 정윤에게 업무용 메신저를 설치해 주거나 회사 생활의 기초를 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정윤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회사 규정집만 매만집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팀원들이 주간 회의를 위해 모인 것이죠. 정윤은 수첩과 펜을 챙겨 회의실로 향하려 하지만 박 대리가 조용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정윤 씨. 이번 회의는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정윤 씨가 들어오기엔 아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비즈니스 용어나 통계 같은 건 익숙하지 않잖아. 그치? 대리님, 저 그래도 옆에서 받아 적으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용어는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다 정윤 씨 배려해서 그러는 거야. 괜히 어렵고 모르는 얘기 듣고 있으면 자괴감만 들거든. 그 시간에 여기 영수증들 있지? 이거 지난달 지출 증빙서류인데 날짜별로 좀 분류해서 풀칠 좀 해줄래? 정윤 씨는 이런 꼼꼼한 일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지출 증빙 서류 정리해 두겠습니다. 박 대리는 정윤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회의실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닫힌 유리문 너머로 들리는 열띤 토론 소리. 그 안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뭉친 대졸 엘리트들과 그 문 밖에 홀로 남겨진 고졸 인턴 정윤. 정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영수증 다발을 꺼냅니다. 남들이 화려한 보고서를 만들 때
그녀는 풀칠을 하며 그들의 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근데 말이죠. 정리하던 영수증들 속에서 정희는 묘한 점을 발견합니다. 강남의 일식집. 지난주 목요일? 그날 전국에 폭설특보 떴었잖아. 그런데 결제 시간이 새벽 2시? 업체 미팅이라기엔 너무 늦은 시간인데. 정희는 영수증 한 장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여러 가지 수상한 생각이 드는 정윤 씨입니다. 오후 12시, 사무실 공기가 들뜨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나죠. 자, 다들 나가지. 오늘 점심은 내 동문 후배가 운영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거기 어때? 전에 괜찮았지 거기. 요번에 흑백 요리사인가 뭔가 거기 나간다고 준비하더라고. 와, 차장님, 그거 인기 진짜 많았잖아요. 역시 인맥이나 센스나 최고십니다. 마침 우리 팀 이번에 새로운 우리 신입들 환영회도 겸하면 좋겠네요. 차장님, 저도 같이 가는 건가요? 신입들 환영회라고 하셔서. 정윤 씨,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은 우리 학교 출신들이 모여서 전공 관련 얘기도 좀 나누고 할 자리가 있어서 정윤 씨가 오면 대화에 끼기도 힘들고 좀 불편할 거야. 구내식당 오늘 특식 나온다던데 오늘은 거기서 먹는 게 어때? 내일은 꼭 같이 가자고. 미안해. 김 차장은 정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 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내일은 꼭이라는 말은 어쩌면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정윤. 그녀는 가방에서 직접 싸온 소박한 도시락통을 꺼냅니다. 첫날이니까 어쩔 수 없지. 혼자 먹으니까 편하고 얼마나 좋아.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정윤 씨의 첫 주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획본부 12층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지만 그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 정윤 씨만은 여전히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전략기획팀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 분기 최대 역점 사업인 글로벌 물류 효율화 프로젝트 회의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정윤은 미리 회의실에 들어가 팀원들이 마실 음료와 자료를 정갈하게 세팅해 두었습니다. 그때 김 차장과 박 대리가 들어옵니다. 오, 세팅 깔끔하네. 정윤 씨, 이런 잔심부름 하나는 참 야무지게 잘해. 역시 일찍 사회생활 시작한 보람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차장님, 근데 이번 프로젝트 데이터 정리할 때 저도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도 엑셀이랑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다룰 줄 압니다. 마음은 고마운데 정윤 씨. 이번 프로젝트는 통계학 베이스가 아주 깊어야 하거든. 상관계수나 회기 분석 같은 걸 돌려야 하는데 대학에서 전공 안 해본 사람이 건드리기엔 좀 위험해. 수치 하나 틀리면 100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독학이지만 통계 공부 많이 해봤거든요. 자격증도 있고요. 간단한 샘플링이라도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정인 씨, 의욕은 좋은데 이게 이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팀 신입 인턴 지혜 알지? 지혜는 미국에서 통계학과 장학생하고 온 애야. 그런 친구들이 붙어서 해도 벅찬 일인데. 그건 그렇고 탕비실 캡슐 커피 재고 좀 확인해 줄래? 어제 보니까 다 떨어졌던데. 박 대리는 정윤의 제안에 가볍게 뭉개버리고 같은 날 입사한 명문대 출신 인턴 지혜를 회의실로 부릅니다. 지혜는 정윤과 같은 인턴 신분이지만 이미 김 차장 옆자리에 앉아 중요한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고 있습니다. 정윤에게 허락된 것은 회의실 문을 닫고 나가는 일뿐입니다. 정윤은 탕비실에서 묵묵히 커피 캡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 대리가 종이컵을 들고 들어옵니다. 정윤 씨, 기분 나빠하지 마. 이게 다 단계가 있는 거야. 정윤 씨는 아직 기초가 부족하니까 이런 소소한 것부터 챙기면서 팀 분위기를 배워야지. 지혜 같은 애들이야 대학에서 몇 년을 배운 게 있으니까 바로 실무에 투입되는 거고. 사람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대리님,
기초가 부족하다는 건 제가 직접 해보고 나서 판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뭔가 돕고 싶어서 답답합니다. 기회도 주시지 않고 못할 거라고 단정 짓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정윤 씨, 나 지금 알아듣기에 좋게 말한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듣네? 내가 선배로서 좋게 얘기해 주니까 만만해 보여? 고졸 전형으로 들어왔으면 감사한 줄 알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자꾸 이렇게 실력 운운하면서 피곤하게 굴면 나중에 평가 때 좋은 점수 주기 힘들어. 알겠어? 박대리는 짜증스럽게 커피를 뽑아나갑니다. 탕비실에 홀로 남겨진 정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지만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맑게 빛납니다. 사실 정윤은 어제 새벽 팀 공유 폴더에 올라온 초안 자료를 이미 다 훑어보았습니다. 엘리트들이 만든 그 완벽해 보이는 자료 속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지혜 선배가 돌린 회기 분석, 계절성 지수 반영이 안 됐네. 이대로 가면 다음 분기 수요 예측 아예 빗나갈 텐데. 차장님도 박대리님도 자기들이 믿는 학벌에 가려져서 정작 중요한 숫자는 못 보고 있구나. 정은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메모장을 엽니다. 그리고 김 차장과 박대리가 고졸이라 무시하며 시켰던 영수증 더미와 잡무 서류들 사이에서 진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벌인 종이 조각들이 정윤의 손에서 살아있는 전략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김 차장과 박 대리는 오늘 회의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기분 좋게 퇴근 준비를 합니다. 지혜씨, 오늘 수고했어. 이번 건도 데이터 아주 깔끔해. 박 대리도 오늘 고생 많았고. 아유, 차장님이 방향을 잘 잡아주신 덕분이죠. 정윤 씨, 남아서 퇴근 전에 사무실 쓰레기통 비우는 것 좀 도와주고 가. 인턴은 그런 뒷정리까지가 기본이야. 알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겪고 지금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네, 대리님. 뒷정리 다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박 대리와 팀원들이 웃으며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정윤은 말없이 뒷정리에 열중합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쓰레기 봉투를 챙겨 들고 자리를 정리하던 정윤 씨. 그때 퇴근한 줄 알았던 인턴 선배 지혜가 통화를 하며 사무실로 다시 들어옵니다. 무언가 두고 간 모양이네요. 지혜는 정윤이 뒤에 있는 줄도 모른 채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 중입니다. 야, 우리 팀에 이번에 고졸 인턴 하나 들어왔잖아. 응? 고졸인데 뽑았다니까? 근데 나도 학벌 편견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편견이 생기더라, 자연스럽게. 아무튼 차장님이 걔한테 영수증 풀칠이나 시키는데 그것도 막 서툰 거 있지. 내가 다 민망하더라. 걔는 아마 우리가 하는 말 절반도 못 알아들을걸? 정윤은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멈춰 섭니다. 지혜의 날카로운 말들이 정윤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때 전화를 끊으며 본인의 자리로 가던 지혜가 정윤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지혜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테이크아웃 커피가 정윤의 하얀 셔츠 위로 쏟아집니다. 어떡해! 정윤씨! 거기 계속 서 있었던 거야? 아우, 내 커피. 이거 이번에 새로 산 셔츠 아니야? 미안해, 정윤씨. 내가 전화를 하느라 못 봤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닦으면 돼요. 아유, 지워지려나 모르겠네. 근데 정윤씨, 아까 내 통화 내용 들었어? 아니, 내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상황이 좀 그렇다는 거지. 정윤씨도 알잖아. 여기가 좀 벽이 높다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 나 먼저 갈게. 세탁비는 나중에 청구해. 지혜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텅 빈 12층 사무실. 정윤은 갈색으로 물든 셔츠를 물티슈로 꾹꾹 누릅니다. 뜨거운 커피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차오르지만 정윤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12층 사무실. 정윤은 쓰레기를 비우는 대신 자신의 노트북을 켭니다. 그리고 어제 발견했던 오류를 수정하고 팀원들이 놓친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차장님, 지혜씨. 제가 못할 거라고 하셨죠? 제가 수준 차이 나서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요? 저는 대학 4년 동안 캠퍼스 낭만을 즐기는 대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장의 언어가 무엇인지 몸소 배웠습니다. 내일 브리핑 때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학벌이 얼마나 무능한 방패였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젖은 셔츠를 입은 채 밤을 지새우는 정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이제 투명인간의 반격은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정윤이 내놓을 결과물은 12층 사무실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까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는 정윤의 모습. 사람들은 그녀의 학력을 비웃었지만 그녀는 그 비웃음을 자양분 삼아 거대한 반격의 씨앗을 틔우고 있습니다. 과연 정윤 씨가 작성한 이 비밀 보고서가 12층 사무실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까요? 그리고 전문성을 입에 달고 살던 김 차장과 박 대리는 내일 아침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수요일 아침 8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정윤은 어제 정리한 수정 기획안을 예쁘게 출력해 박 대리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박 대리가 기분 나빠할까봐 부족하지만 제가 공부하며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검토 부탁드린다는 조심스러운 메모와 함께 말이죠. 잠시 후 박 대리가 커피를 들고 들어옵니다. 이게 뭐야? 한종윤 씨, 이거 정윤 씨가 갖다 놓은 거야? 네, 대리님. 어제 지혜 씨가 공유해준 자료를 보다가 다음 분기 수요 예측에서 계절성 지수가 조금 누락된 것 같아서요. 제가 나름대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계절성 지수? 정윤 씨, 내가 어제 말했지? 이런 건 전공자들이 다 시뮬레이션 돌려서 나온 결과라고. 정윤 씨가 집에서 엑셀 몇 번 만져본다고 바뀔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대리님, 하지만 여기 35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3년간의 이상기후 데이터랑 의류 소비 패턴을 비교했을 때 현재 지혜 씨가 잡은 수치는 15% 이상 오차가 발생합니다. 제가 수정한 수치로 하면 손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저도 공부 많이 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어. 일단 두고 가봐. 내가 바빠서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정윤 씨, 이런 거 할 시간에 오늘 오후 회의 때 쓸 참고 서류들 복사나 좀 해놔. 5부씩 양면으로. 알지? 그런 게 인턴이 하는 거야 원래. 박 대리는 정윤을 내쫓듯 탕비실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정윤이 나가자마자 박 대리의 눈은 번쩍입니다. 정윤이 정리한 자료의 정교함이 전문가인 자신이 봐도 놀랄 정도였거든요. 박 대리는 서둘러 정윤이 붙여둔 메모지를 떼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표지를 더 씌우기 시작합니다. 1시간 뒤 기획본부 소회의실. 김 차장과 박 대리 그리고 인턴 지혜가 모여 브리핑 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은 회의실 밖에서 복사기 앞을 지키고 있죠. 박 대리, 아까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혜가 올린 데이터 이거 좀 불안해. 수치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야? 이대로 강 전무님한테 보고했다가 나중에 실적 안 나오면 우리 다 책임져야 해. 차장님, 안 그래도 제가 어제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좀 보완해봤습니다. 지혜 씨가 기초 데이터는 잘 잡았는데 제가 분석해보니 계절성 지수 반영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 기후 변수랑 관련 데이터까지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여기 이 수정안 좀 보시죠. 와,
대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놓친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내시다니. 역시 실무 경험은 무시 못하겠네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오, 박대리, 이거야. 수치가 아주 정교해졌어. 100억 원대 리스크를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내다니. 역시 우리 팀 에이스다워. 박대리가 밤새 고생 많았네. 이번 성과 지표에 확실히 반영해줄게. 아닙니다, 차장님. 팀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정윤 씨, 복사 다 됐으면 자료 좀 들고 들어와요. 정윤은 자신이 밤새워 만든 자료가 박 대리의 이름으로 회의실 테이블에 깔려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김 차장의 칭찬과 지혜의 존경 어린 시선이 모두 박 대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정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대리님, 이 자료 제가 아침에 드린 거랑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요. 계절성 지수 분석 부분요. 정윤 씨, 아까 내가 말했잖아. 정윤 씨가 가져온 자료는 방향 자체가 틀려서 내가 아예 새로 다 갈아엎은 거야. 뭐 정윤 씨가 낸 아이디어 한두 줄 정도는 참고가 됐을지 모르겠네. 인턴은 그렇게 선배들 일하는 거 보면서 배우는 거야. 알겠어? 정윤 씨, 박대리가 밤새워 고생해서 만든 귀한 자료야. 어디서 숟가락을 얹으려 그래? 정윤 씨는 아직 이런 수치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잖아. 다 단계가 있다고. 테이블에 커피나 좀 깔아놔. 숟가락을 얹는다니요.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보고서가 남의 공으로 둔갑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정윤의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 않습니다. 대신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신의 메모지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박 대리님, 제가 드린 자료의 방향이 틀렸다고 하셨죠? 그럼 그 자료 안에 제가 심어놓은 치명적인 오타와 숨겨진 전제 조건도 같이 가져가신 거겠네요. 전공자시니까 전무님 질문 공세에도 완벽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정윤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가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 정윤은 박 대리가 자신의 공을 가로챌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깊숙한 곳에 오직 작성자만이 알 수 있는 논리적 함정을 하나 파두었죠.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에 강전무가 등장합니다. 태성그룹의 실세이자 숫자에 있어서는 귀신 같은 감각을 지닌 인물이죠. 김 차장과 박 대리는 잔뜩 긴장한 채 브리핑을 준비합니다. 자, 시작하지. 이번 프로젝트 올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거야. 어디 한번 볼까? 시작해보자고. 아주 기대가 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남의 노력을 가로채 화려한 무대 위에 선 박 대리. 그리고 그 무대 뒤에서 차갑게 상황을 지켜보는 정윤. 과연 정윤이 설치해둔 그 함정은 박 대리의 발목을 어떻게 낚아챌까요? 잠시 후 기획본부 12층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박 대리가 가져온 수정 보고서가 강전무님의 극찬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 보고서의 진짜 주인인 정윤 씨는 회의실 밖에서 차가운 커피나 타고 있었지만 말이죠. 이제 성대한 점심 회식이 시작되려 합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는 정윤 씨가 결코 넘을 수 없는 학벌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했어. 오늘 강전무님 기분 최고시더라. 박대리, 자네 덕분에 우리 팀 체면이 살았어.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우리 학교 후배가 하는 거기 흑백 요리사 나오는 식당. 오늘 또 가자고. 하이, 차장님, 역시 통이 크십니다. 거기 예약 잡기 진짜 힘든 곳이라던데. 차장님 인맥으로 바로 뚫어버리네요. 지일 씨도 같이 가야지. 와, 정말요? 차장님, 대리님, 감사합니다. 저 안 그래도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 네트워크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정말 잘 됐네요. 김 차장과 박 대리 그리고 인턴 지혜까지 세 사람은 벌써 신이 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단어들은 정윤에게는 마치 다른 나라 언어처럼 들립니다. 정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서서 김 차장에게 질문합니다. 저 차장님, 혹시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아까 산모님이 질문하셨던 데이터 보안 사항을 제가 좀 더 정리해봤는데 식사하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정윤 씨, 미안해서 어쩌지? 오늘은 이번 프로젝트 미팅 참가한 사람들 위주로 프로젝트 얘기하는 자리거든. 정윤 씨가 오면 우리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 생소해서 좀 지루할 거야. 그게 정윤 씨한테는 더 고역일 텐데 괜찮겠어? 맞아, 정윤 씨. 거긴 메뉴판도 다 영어에 와인 리스트도 복잡해서 좀 주문하기도 까다로워. 정윤 씨는 구내식당에서 편하게 먹는 게 나을 거야. 오늘 구내식당 메뉴가 제육볶음이라던데. 정윤 씨, 그런 거 좋아하잖아? 정윤 씨, 미안해요. 다음에 우리 팀 전체 회식할 때 꼭 같이 가요. 오늘은 자리가 자리인지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들이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정윤의 앞에 투명한 유리벽을 세웁니다. 그들은 정윤을 때리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뿐이죠. 정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주문하기도 까다롭다니. 정말 대단한 식당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즐거운 자리 하세요. 저는 제육볶음 먹으러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12층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화려한 외식을 즐기러 간 엘리트들과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고졸 인턴. 정윤은 구내식당에 가는 대신 가방에서 소박한 샌드위치를 꺼내 한 입 베어 뭅니다. 하지만 정윤의 손은 쉬지 않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박 대리가 가로챘던 보고서의 원본 파일이 띄어져 있습니다. 주문하기가 까다롭다고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지. 학벌이라는 게 사람 눈을 이렇게까지 멀게 만드는구나. 정윤은 박 대리가 가져간 보고서의 23페이지를 확인합니다. 그곳에는 정윤이 일부러 수정하지 않고 남겨둔 논리적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박 대리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느라 꼼꼼히 검수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다면 오후에 있을 강 전무와의 기술 미팅에서 반드시 터질 폭탄이죠. 박 대리님, 아까 전무님이 탄력성 계수 물어보실 때 대답 못하고 얼버무리셨죠? 점심 드시면서 인맥 쌓는 건 좋은데 공부 좀 하셔야 할 거예요. 오후 2시 미팅에서 전무님이 그 부분을 다시 건드리실 텐데 그때도 우리 학교 인맥이 도와줄지 궁금하네요. 이쑤시개를 물고 고기 냄새를 풍기며 김 차장 일행이 복귀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학교 후배라 그런지 서비스가 끝내주더라고. 박대리, 지혜씨, 오늘 인맥 제대로 텄지? 이런 게 진짜 사회생활이야. 정유씨, 점심 맛있게 먹었어? 제육볶음 양 많이 주던가. 우리끼리 먹어서 미안해. 네, 차장님.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많이 먹고 기운이 펄펄 나네요. 이제 곧 2시 미팅입니다. 걱정 마, 정윤 씨. 아까 오전 브리핑 때 전무님 반응 봤잖아. 내 보고서가 완벽하다는 증거지. 정윤 씨는 회의실 들어가서 녹취 잘 따둬. 이따가 우리가 나누는 얘기들 잘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하고. 알겠어? 오후 2시. 강 전무가 이끄는 기술 검토 회의가 시작됩니다. 김 차장과 박 대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강 전무의 표정은 오전과 달리 좋지 않습니다. 박 대리, 오전 보고서 23페이지에 있는 시장 탄력성 수치 말이야. 이거 아무리 봐도 데이터가 거꾸로 잡힌 것 같은데? 설명해봐. 왜 수요가 늘어나는데 가격 지수는 하락하는 걸로 되어 있지? 자네 아직까지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나? 여러분, 공기가 얼어붙는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12층 대회의실, 강 전무의 날카로운 질문이 비수처럼 박 대리에게 꽂혔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라며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보고서가 정윤 씨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논리적 함정에 빠져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 대리의 이마엔 식은땀이 흐르고 김 차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 입술만 바르르 떨구고 있네요. 이 소리 없는 아비규환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사람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인턴 정윤 씨뿐입니다. 박 대리, 내 말이 안 들리나?
이 수식 자네가 직접 짰다며. 그런데 왜 수요가 늘어나는데 가격 지수가 하락하느냐고 묻고 있잖아. 이건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 아닌가? 그게 전무님, 분명히 검토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마 시스템상에서 데이터 값이 넘어올 때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수정하겠습니다. 시스템 오류?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수식이 애초에 잘못돼 있는데 데이터가 안 넘어와?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요 나랑? 김 차장, 자네는 밑에 직원 관리 안 하고 뭐 했어? 이런 기초적인 것도 안 보고 내 앞에 들고 온 거야?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 불찰입니다. 박 대리가 워낙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해서 제가 믿고 맡겼는데. 지혜 씨도 이거 같이 봤잖아. 자네 통계 전공자인데 왜 발견 못했어? 아, 차장님, 저도 대리님이 주신 최종본 위주로 검토하느라 미처 세부 수식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차장, 지금 인턴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전무님,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박 대리가 말한 부분은 수식 오류가 아닙니다. 상관계수를 설정할 때 계절성 지수 가중치를 잘못 대입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따로 정리해둔 수정 시트를 띄워드려도 될까요? 정윤의 차분한 목소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힙니다. 강전무의 눈이 가늘어지며 관심을 보이지만 김 차장과 박 대리의 눈에는 경악과 분노가 서립니다. 감히 네가 여기서 나서? 라는 무언의 압박이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한정윤 씨, 지금 어디서 끼어들어? 전무님 앞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인턴이 뭘 좀 안다고 저러는데.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맞아. 정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전무님, 죄송합니다. 고졸 인턴이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서 의욕만 앞서서 무례하게 굴었네요. 정윤 씨, 어서 안 나가고 뭐 해? 전무님 불편하시게. 아니 놔둬봐. 한정윤 씨라고 했나? 아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지? 정윤이 입을 열려는 찰나 비서가 다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스미스 회장 측에서 화상 컨퍼런스가 앞당겨졌다는 연락이 온 것이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됩니다. 에이씨, 시간 없네. 수정하고 박 대리가 회의 끝나고 보고해. 직접. 지금 당장 스미스 회장 컨퍼런스 준비하자고. 김 차장, 통역 누구야? 네, 여기 지혜 씨가 미국 경영대 출신이라 영어는 완벽합니다. 지혜 씨가 간단한 브리핑하고 제가 옆에서 전문적인 내용 보조하겠습니다. 차장님, 전무님, 스미스 회장은 물류 전문 용어를 아주 까다롭게 씁니다. 제가 그 부분 용어 정리를 다 끝내놨고 회화도 가능합니다. 이번 회의는 제가 지혜 씨를 도와서 브리핑을 보조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윤 씨, 제발 적당히 좀 해. 영어 좀 한다고 다가 아니야. 스미스 회장 앞에서 얘기하는데 고졸 인턴이 옆에 앉아 있으면 우리 팀 격이 어떻게 되겠어? 지혜 씨처럼 명문대 타이틀이 있는 친구가 서야 비즈니스 신뢰가 생기는 거야. 제발 나서지 마. 내가 부탁할게. 정윤 씨, 이건 회사에 급이 걸린 문제야. 제발 가만히 있어요. 나서지 좀 마, 제발. 김 차장과 박 대리는 실력 있는 정윤을 외면하고 배경이 좋은 지혜를 앞세워 화상회의실로 향합니다. 정윤은 닫힌 문 밖에서 그들이 나누는 어설픈 영어 문장들과 당황해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혜는 스미스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죠. 정윤은 홀로 복도에 서서 차가운 유리 너머를 지켜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학력을 보고 그녀의 혀를 둘렀지만 정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회의는 15분도 못 가 파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차장님, 대리님, 사람의 가치를 종이 한 장으로 판단한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되실 거예요. 회사의 격은 배경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회의실 안에서 스미스 회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옵니다. 회의가 준비되지 않을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하죠. 라는 일침과 함께 화상 연결이 뚝 끊어집니다.
12층 기획본부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큰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태성그룹 기획본부 12층은 지금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스미스 회장의 차가운 일갈과 함께 끊겨버린 화상회의 화면. 그 검은 화면 속에는 학벌과 간판이라는 허상에 매몰되어 진짜 실력을 외면했던 엘리트들의 비참한 민낯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전무의 고함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의 주인공 정윤 씨는 조용히 짐을 챙겨 옥상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 발신인은 바로 이 거대한 회사의 주인 한 회장입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한적한 건물 옥상. 정윤은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방금 전 사무실에서 겪었던 수모와는 상반된 차분하고 단단한 눈빛이 서립니다. 고생이 많구나. 방금 강전무에게 보고받았다. 스미스 회장과의 컨퍼런스가 엉망이 됐다더군. 현장에서 지켜본 네 생각은 어떠니?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아빠. 김 차장님과 박 대리님은 실무 능력보다 라인 타기와 성과 가로채기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지혜 씨 같은 신입들도 실력을 키우기보다 배경을 방패 삼는 법부터 배우고 있고요. 오늘 회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어요. 제가 수정한 데이터도 통역 지원도 고졸 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했거든요. 내 딸이 그런 대우를 받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네가 직접 겪어야만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 이제 충분히 본 것 같니? 네, 아빠. 이 팀은 지금 겉만 번쩍이는 모래성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숨죽이고 있고 목소리 큰 무능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거예요. 이제 제가 움직여도 될까요? 그래, 내가 약속했지. 네가 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전권을 주겠다고. 내일 오전 이사회 직속으로 전략혁신팀 신설 공고를 낼 거다. 팀장은 공석으로 두겠지만 실질적인 운영권과 감사권은 네가 갖게 될 거야. 물론 아직은 인턴 한정윤으로서 말이다. 감사합니다, 아빠. 우선은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둘 거예요. 박 대리님이 가로챈 제 보고서에 심어둔 함정이 곧 터질 시간이라서요. 그들이 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그때 제가 손을 내밀게요. 그 손이 구원의 손길인지 심판의 손길인지는 그들이 결정하겠죠? 정윤은 전화를 끊고 다시 차가운 사무실로 내려옵니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강전무의 질책과 비굴한 변명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입니다. 김 차장,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스미스 회장이 우리를 애송이 취급하며 전화를 끊었어. 내일 아침까지 스미스 회장 마음 돌려놓을 수정안 안 가져오면 당신이랑 박 대리 둘 다 책상 뺄 줄 알아. 내일 아침도 시간 많이 준 거 알지? 이건 실수가 아니라 무능이야, 무능. 전무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박 대리가 지금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전무님.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한 보고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치 오류는 정말 일시적인 착오였습니다. 정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컴퓨터를 켭니다. 박 대리는 정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풀이를 하듯 다가옵니다. 정윤 씨, 지금 가만히 앉아 있을 때야? 당신 때문에 팀 분위기 다 망쳤잖아. 당장 가서 12층 복도랑 탕비실이나 한 번 더 정리해.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왜 회의실에서 전무님한테 그 따위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막 진로대는 거야? 어? 미쳤어 정말? 대리님, 제 걱정 마시고 아까 상무님이 지적하신 23페이지 수식이나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 수정 안 하시면 내일 아침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나랑 해보겠다는 거지? 정윤 씨, 내일 인턴 기간 조기 종료될 테니까 준비나 해놔. 알겠지?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지? 정윤 씨, 적당히 해요. 대리님 지금 예민하신 거 안 보여요? 고졸이라 잘 모르나 본데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는 원래 작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정윤 씨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세요.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정윤은 대답 대신 조용히 가방을 챙겨 일어납니다. 퇴근 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당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 차장이 의아한 듯 소리를 지릅니다. 정윤 씨, 지금 어디가? 아직 업무 안 끝났어. 사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기가 대우받은 만큼 일하는 거라고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으니 이제 제가 사라져도 이상할 건 없겠네요. 내일 아침 브리핑 박 대리님 실력으로 잘 버텨보세요. 행운을 빌게요. 정윤은 당황한 김 차장의 외침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무시당하던 고졸인턴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심판의 서막이죠. 그날 밤, 한 회장의 지시로 그룹 전체 메일이 발송됩니다. 이사 직속 전략혁신팀 신설 및 비리 감사 착수. 이 메일 한 통이 내일 아침 김 차장과 박 대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은 여전히 정윤의 기획안을 도둑질해 짜깁기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성그룹의 출근길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합니다. 전 직원의 메일함에 도착한 이사 직속 전략혁신팀 신설 및 전면 감사 착수라는 공고문 때문이죠. 혁신이라는 단어보다 감사라는 단어에 기획본부 12층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권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어제 정윤 씨의 인턴 계약을 종료하겠다며 큰소리쳤던 김 차장과 박 대리의 안색은 흑빛이네요. 자신들이 가로챈 공적과 가라 영수증들이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불을 끄는 게 급선무입니다. 스미스 회장을 설득할 최종 수정안 브리핑이 시작되거든요. 오전 8시 50분, 강 전무가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옵니다. 그 뒤를 김 차장과 박 대리 그리고 지혜가 줄줄이 따릅니다. 정은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다들 앉아. 혁신팀인지 감사팀인지 때문에 회사 전체가 시끄러운데 내 관심사는 오직 하나야. 스미스 회장 마음 돌려놓을 수정안 가져왔나? 박 대리, 어제 밤샜다며. 제대로 된 거 맞지? 네, 전무님. 어제 문제가 됐던 탄력성 수치랑 계절 가중치 제가 밤새 시뮬레이션 돌려서 완벽하게 수정했습니다. 여기 2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직접 짠 수식이랑 알고리즘으로 오차 범위를 0.1%까지 줄였습니다. 전무님, 박 대리가 명문대 시절 전공했던 고급 계량 경제 기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어제 그 고졸 인턴이 떠들던 건 그냥 헛소리였다는 게 지금 이 수치로 증명됩니다. 역시 전문가가 만지니까 데이터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강 전무는 말없이 스크린을 응시합니다. 박 대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페이지를 넘깁니다. 23페이지. 정윤이 어제 수정 안 하시면 내일 아침엔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던 바로 그 구간입니다. 박 대리는 정윤의 수치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마치 자신이 계산한 것처럼 수식만 살짝 비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면 속 숫자들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야, 박 대리? 지금 이 수치 환율 변동폭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잖아.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데 원가 절감 비율이 거꾸로 계산되는 게 말이 돼? 자네가 직접 짠 알고리즘이라며. 이 수식의 전제 조건이 뭐야? 설명해봐. 그게 전무님. 분명히 제가 어제 넣을 때는 지혜씨, 이거 지혜씨가 최종 검수했잖아. 왜 숫자가 이래? 뭐? 인턴한테 최종 검수를? 그걸 변명이라고 해? 지금? 대리님, 저도 그냥 대리님이 주신 수식대로 대입만 한 건데 왜 갑자기 결과값이 이렇게 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정윤 씨가 말했던 그 가중치 부분이 꼬인 거 아닐까요? 한정윤, 어제 그 고졸 인턴? 그 친구가 이걸 미리 알았단 말이야? 김 차장, 지금 당장 그 친구 불러와. 어제 그 친구가 말한 수정된 시트 어디 있어? 전무님, 사실 어제 정윤 씨가 무단 퇴근을 하는 바람에 제가 따끔하게 야단을 쳤더니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안 했습니다. 아마 어제 실수를 만회하려고 거짓말을 하다가 겁이 나서 도망친 모양입니다. 김 차장은 끝까지 정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하지만 강 전무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스미스 회장과의 화상 연결 시간은 이제 단 5분 남았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고졸 인턴 하나보다 못 읽는 멍청이들에게 맡길 순 없어. 혁신팀 첫 번째 감찰 대상은 바로 당신들이 될 거야. 알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김 차장은 정윤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려 고개를 돌리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정윤이 아닙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전략혁신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스미스 회장과의 컨퍼런스는 혁신 팀장이 직접 주관하라는 전원이십니다. 혁신 팀장이요? 아니 오늘 공고 떴는데 벌써 팀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회사 사람입니까? 비서실장이 옆으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복사지 뭉치를 들고 다니던 초라한 인턴 한정윤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지적인 안경, 그리고 당당한 풍채를 지닌 태성그룹의 후계자 한정윤 팀장이 서 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 전무님. 스미스 회장님과의 회의는 제가 직접 인계받겠습니다. 박 대리님, 아까 그 23페이지 수신료 제가 어제 경고했죠? 제 로직의 전제 조건을 이해 못하고 숫자만 가로채면 함수가 깨지게 설계해뒀다고요. 정윤 씨?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고졸 인턴이 어떻게 혁신팀장에. 실장님, 스미스 회장님 연결하세요. 영어 브리핑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김 차장님, 박 대리님, 아까 회사의 격 말씀하셨죠? 지금 이 회의실에서 가장 격에 떨어지는 분들이 누구인지 회의 끝나고 감사실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죠. 아, 지혜 씨도요. 정유는 얼어붙은 김 차장과 박 대리를 지나쳐 강전무 옆 상석에 앉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켜자 어제는 그렇게나 안 들리던 스미스 회장의 목소리가 친근하게 들려옵니다. Oh, Jung-yoon! Are you finally stepping up? I knew you were Chairman Han's daughter, but it's so reassuring to have you back as our team leader. 번역하면, 오, 정윤 씨, 드디어 직접 나서는 건가요? 당신이 한 회장의 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팀장으로 복귀했다니 정말 든든하네요. 라는 뜻입니다. 공기가 바뀌었다는 말을 실감해 보신 적 있나요? 스미스 회장과의 화상회의가 한정현 팀장의 완벽한 주도로 성공리에 끝난 직후 12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닫혀올 처형을 기다리는 단두대의 서늘함이죠. 김 차장과 박 대리 그리고 지혜 씨는 지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 강 전무는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덮지만 이내 날카로운 시선으로 구석에선 세 사람을 쏘아봅니다. 정윤 씨. 아니, 한 팀장. 회장님께 말씀은 들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니 정말 대단하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오늘 거래처 앞에서 망신을 당할 뻔했어. 자, 이제 이 세 명을 어떻게 처리할까? 감사팀에 바로 넘길까? 전무님, 잠시만요. 한 팀장님, 아니 정윤 씨, 제가 정말 몰라봤습니다. 저는 그저 정윤 씨가 고졸 전형으로 들어왔다고 하길래 현장에서 더 강하게 단련시켜서 보석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제 교육 철학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컸고요. 우리 모두 회사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 끝에 더 단단해졌고요. 맞습니다, 팀장님. 저도 아까 그 데이터 조항요. 그게 제가 가로채려던 게 아니라 정윤 씨가 너무 완벽하게 짜오셔서 제가 혹시라도 전무님 앞에서 인턴 정윤 씨가 실수하실까봐 제가 대신 매를 맞으려고 제 이름으로 올렸던 겁니다. 정말입니다. 매를 대신 맞으려고 제 보고서를 훔치셨다고요? 박 대리님, 어제 저한테 고졸 인턴이 뭘 안다고 토를 다냐고 하셨던 분 맞나요? 김 차장님도요. 회사의 격을 운운하시며 저를 회의실 밖으로 내쫓으셨죠. 그 격이라는 게 지금 당신들이 보여주는 이 비굴함인가요? 팀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대리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고 대리님이 정윤 씨 무시하라고 해서 저는 정말 정윤 씨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임지혜!
네가 언제 그랬어? 너도 옆에서 고졸이라고 같이 비웃었잖아.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현우, 네가 리베이트 받으려고 하청업체랑 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정윤 씨, 아니 팀장님, 박 대리가 예전부터 기획안 조작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던 거 제가 다 조사해놨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혁신팀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배를 탔던 동료들이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이 처참한 광경을요. 정유는 그들의 아우성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만하세요. 역겹네요. 차장님, 아까 제 교육을 위해서 그러셨다고요? 그럼 제가 탐비실에서 커피 캡슐 정리하고 영수증 풀칠하던 그 시간도 교육이었겠네요. 덕분에 차장님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다니신 내역들 아주 꼼꼼하게 다 확인했습니다. 그건 팀장님, 그게 아니라 박 대리님, 제 보고서 훔쳐서 전무님 앞에서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으셨죠? 전문가가 만지니까 데이터가 살아난다더니 본인이 직접 만지니까 프로젝트가 통째로 죽어버리던데요. 명문대 타이틀이 당신의 무능함을 가려줄 줄 알았겠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네요. 한 팀장, 이제 이 사람들은 혁신팀으로 데려가서 정식으로 조사하면 되겠다. 에휴, 한심해서 정말. 팀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는 잘 키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실력이 아니라 회사 규정대로 평가받으시면 됩니다. 정유는 사색이 된 세 사람을 남겨둔 채 대회의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이제 12층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고졸 인턴 한정유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태성그룹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서늘한 칼날 한정은 팀장이 있을 뿐이죠. 고졸 인턴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12층 기획본부라는 견고한 성벽에 들어섰던 한정윤. 그녀가 지난 시간 동안 견뎌낸 건 업무의 고단함이 아니라 사람을 학벌로 급 나누고 무시하는 오만한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 직원이 지켜보는 사내방송 시스템을 통해 태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혁신팀장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공개됩니다. 오전 10시 전사 게시판과 사무실 곳곳의 모니터에 한 회장의 공식 발표 영상이 송출되네요. 12층 사무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태성그룹의 고질적인 라인 문화와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신설된 전략혁신팀의 팀장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인턴의 신분으로 현장의 썩은 환부를 직접 목격하고 보고한 저의 딸이자 물류전략 전문가인 한정윤 팀장입니다. 김 차장과 박 대리, 지혜 씨는 모니터 앞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당당한 구두 소리와 함께 한정은 팀장이 보안팀 직원들과 함께 12층 사무실 중앙으로 들어섭니다. 김 차장과 박 대리, 지혜 씨는 모니터 앞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당당한 구두 소리와 함께 한정인 팀장이 보안팀 직원들과 함께 12층 사무실 중앙으로 들어섭니다. 다들 업무 멈추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김석진 차장님, 박현우 대리님, 그리고 임지혜 씨. 세 분은 지금 즉시 감사실로 이동합니다. 정윤 씨, 아니 팀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회장님 따님을 몰라 뵙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했던 건 다 팀을 위한 조언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팀장님,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정윤 씨, 아니 팀장님 보고서 가로챈 건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해서 배우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사에서 한 거는 제쳐두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르셨죠. 박 대리님 그리고 김 차장님, 법인카드로 사적인 유흥을 즐기며 협력업체 미팅으로 둔갑시킨 수많은 영수증들. 제가 다 날짜별로 풀칠해서 정리해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영수증들. 지혜 씨, 명문대 타이틀만 믿고 동료를 비웃는 법부터 배운 건 본인의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실력 없는 오만함은 회사에 독이 될 뿐입니다. 지혜 씨는 오늘부로 인턴 기간 조기 종료예요. 계약서 6조 5항에 관련 내용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학교로 돌아가서 진짜 실력이 뭔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박 대리는 잘못했다며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스러워하던 명문대 인맥 중 누구도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제가 쓰레기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자, 이제 12층의 먼지는 다 털어낸 것 같네요.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오늘부터 우리 팀의 유일한 계급은 실력입니다. 정유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인턴 사원증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서랍 속에 넣습니다. 이제 그녀는 회장의 딸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낸 실력으로 태성그룹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장 뒤에 숨어 진짜 실무자들을 짓밟던 낡은 시스템을 향한 선전포고였죠. 학벌이라는 간판이 당신을 대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윤 씨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하며 이번 이야기를 마칩니다. 바닥에서 본 세상은 생각보다 더 썩어 있었지만 그 바닥을 닦는 사람들의 손은 누구보다 깨끗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깨끗한 손들과 함께 진짜 미래를 그려보려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가치는 남이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당신의 땀방울이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이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스스로 빛나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